이번 시간에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는 크게 보면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제, 그다음에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태까지 사령 문제가 나온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 정도 확인해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를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일반 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와 그다음에 일반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국가의 일반 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 방해의 죄가 크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데 가지고는 도주와 범인 은닉죄. 그러니까 범죄자 자체가 도망가거나 범죄자를 숨겨주는 죄를 처벌하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그 증거들과 그 어떤 증거 물증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처벌하는 증거인멸의죄, 위증의죄가 있고, 그다음에 무고의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보면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 직무위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직무위배죄라든가 아니면은 직권남용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은 필요적 공범이다. 자,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돼 가지고 누설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을 받은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항범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필요적 공범 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례가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결국 뇌물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체계를 따로 띄어서 설명해 놨는데 뇌물죄 체계를 보시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반을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자, 왼쪽에 있는 건 수뢰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증례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구성 요건으로 단순 수뢰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9조 1항에 있는 단순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가 단순 수뢰죄고, 그다음에 이제 129조 2항에는 사전 수뢰죄, 감경 구성 요건으로 사전 수뢰죄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수뢰 후에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 다음에 수뢰를 하는 불법에 간용되는 유형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단순 수뢰죄와 다르게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 제3자 뇌물 제공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뇌물을 받는데 자기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주도록 하게 하고, 이 제3자 뇌물 제공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후에 돈을 받는 사후 수뢰죄가 있고, 그다음에 알선 수뢰죄가 독자적 유형으로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뇌물을 받는 수뢰죄에 대해서 뇌물을 주는 뇌물 공여죄가 있고, 이 뇌물 공여죄는 133조 1항과 133조 2항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이나 중개인한테 뇌물을 전달하면 우리가 뇌물 공여죄 133조 1항으로 처벌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중간자한테 뇌물을 전달하면은 그걸 갖다가 제3자 뇌물 교부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 제3자 받은 사람은 제3자 뇌물 취득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법이 있죠. 우리가 특가법에 보면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근데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이쪽만, 즉 증례죄에 대해서만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고, 뇌물을 주는 수뢰죄에 대해서만 그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고, 뇌물을 주는 이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례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특가법 관련돼 가지고는
특가법의 적용 대상 범죄 중에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든가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도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건 수뢰 후에 나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133조 1항은 129조 1항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수뢰후 부정처사죄도 이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문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들 나왔던 것들 보면 되겠는데, 올해 2025년 14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례 2번에서 을과 병의 재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을은 위에 1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 P에게 금품을 줘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자, 결국 B한테 을이 3천만 원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자, 3천만 원 빌렸는데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을이 B한테 빌릴 때 실제로 뇌물로 줄 돈이었는데 자기 딸의 수술비다라고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바로 3천만 원이 용도 사기가 된다. 용도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을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을은 평소 사경 P원과 친분이 있는 병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B에게 빌린 3천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P원에게 전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관련돼가 이 3천만 원을 얘가 지금 병한테 준 거죠.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병한테 주고, 자, 이에 동의한 병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만 P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P에게 전달했는데 P에게 전달한 돈은 1천만 원이다. 자, 그럼 3천만 원과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은 여기서 2천만 원은 병이 자기가 소비한 거고, 이 1천만 원만 P한테 전달된 거예요. 자, 이런 사정 관련돼 가지고 을과 병의 재책이 무엇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우선 을이 뇌물을 공유했는데 뇌물 공유를 직접 P한테 한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천만 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 3천만 원을 을이 병한테 줬을 때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이 병의 재책은 뭐냐? 이 병의 재책은 3천만 원 전체에 대한 거는 133조 2항 후단에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병은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1천만 원을 P한테 전달했는데 P한테 전달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 133조 2항 후단이 성립한다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병한테는 133조 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관련돼 가지고 뇌물 공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럼 의뢰 재책이 어떻게 되냐? 의뢰 재책은 3천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 뇌물 공유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을은 3천만 원을 줬는데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P한테 갖고 2천만 원만 병한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 재책 관련돼 가지고는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즉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병한테 P한테 안 넘어가 정한테 나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133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병한테 갔기 때문에 병한테 가고 P한테 안 갔기 때문에 133조 2항 전단에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리고 1천만 원은 실제 공무원한테 건너갔기 때문에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33조 1항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검찰 실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정답을 써야지, 3천만 원을 이렇게 나눠 써야지 정확한 답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병이 2천만 원을 먹은 부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냐,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병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불법 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물을 병이 소비한 경우, 을은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2천만 원에서는 병의 소유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뭐 요런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의 하나가 이 병이 2천만 원을 소비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2천만 원의 소비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부분은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이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을과 병 사이에 뭐 보호할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느니 뭐 이런 근거들을 들고 있는데 판례는 그런 근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쟁점을 하나 여기 좀 빠뜨린 쟁점인데 관련돼 가지고 을과 병은 뇌물을 갖다 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에 적용 대상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밑에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의뢰재책 관련돼 가지고 용도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는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에 관련돼 가지고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자기가 전달했고 2천만 원 썼는데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네받은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제3자 뇌물취득죄 133조 2항 후문이 성립할 때 관련돼 가지고 뇌물을 전달했더라 할지라도 뇌물공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쟁점 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불법 원인교부물은 수탁죄한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쟁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 불법 원인 급여를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 입장을 정확히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부정설, 성립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뭐 긍정설 이 대립을 해요. 근데 긍정설, 부정설 중에 판례 입장은 뭐냐? 판례 입장은 바로 이렇게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 판례 입장을 뭐 신뢰관계가 보호할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느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답안지인데 그건 오답입니다. 아예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등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년도에 나왔던 11회 변호사시험에 나왔던 것도 뭐 뇌물죄 전번에 관련된 건데 역시 앞에 나왔던 쟁점들 거의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군의 군수 갑은 사업자인 을과 공모하여 관내 건설업자 병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갑과 을이 뇌물을 받기로 같이 이제 공모한 거예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누구한테 받기로 했냐? 병한테 받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은 병을 군수 집무실을 불러 A군이 둘레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병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을이 향후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이니 을에게 업무용 차량과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제 병이 을한테 지원해 준 게 뭐냐? 자기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자, K5 승용차 3천만 원. 그다음에 비품 3천만 원 해가지고 토탈 4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을한테 제공해 준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죄가 이렇게 뭐냐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K5 승용차는 실제로 병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병이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이전 등록도 안 해주고 안 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뇌물이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위사례 1에서 갑을병의 재책을 논하시고 그랬는데, 먼저 뇌물을 준 병의 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병은 뇌물을 공유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133조 1항 뇌물 공유죄가 성립합니다. 자, 근데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4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냐?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특가법은 특가법에 적용 가중처벌 받는 거는 증례죄가 아니라 수례죄에서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병한테는 특가법의 적용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갑과 을의 대책은 뭐냐? 갑과 을은 결국 둘이 같이 이제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거죠. 그리고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은 금액 받은 금액이 토탈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의 죄, 즉 뇌물죄가 성립하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을은 기본적으로 형법 33조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자지만 신분이 있는 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뭐 갑의 제책 관련돼 갑의 제책은 특가법 위반에 공동정범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뢰액을 특정해야 되는데 K5가 3천만 원짜리였다 그랬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뇌물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걸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했냐? 갑과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뇌물 공여 또는 법률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 이런 경우는 물건 자체를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런 관련돼 가지고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죄가 된다. 근데 을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특가법 위반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한테 가공한 경우에 33조 본문에 의해서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병해제측 관련돼 가지고 뇌물공여죄 당연히 성립하고 특가법 적용 여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시험 10회 문제에도 뇌물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갑은 자신의 범행에 관련돼 갑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법경찰관 병의 수사를 받던 중 을도 입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병에게 을을 입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평소 병과 친분이 있던 정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병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갑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볼까요? 갑은 기본적으로 병한테 병이 사법경찰인데 병한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병과 친분이 있던 이 정을 개입시켜가지고 정한테 4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정한테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정은 갑으로부터 병에게 전달할 4천만 원을 받자 욕심이 생겨 1천만 원은 자신 사용하고 3천만 원만 병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랬을 때 얘가 여기다가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 전달했다. 이렇게 고발했고 돈을 전달받은 병은 을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제 을에게 정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병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쇄해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3과 관련되어 갑과 병과 정의 지책을 논하시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직무 대가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3천만 원 받았으면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병의 죄책은 먼저 129조 얘한테는 기본적으로 129조 1항에 뇌물 관련된 수뢰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천만 원만 병에게 교부했다. 병이 받은 돈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 병이 돈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병이 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또 돈을 전달받은 병은 을을 입건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12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131조 1항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거다. 근데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결국 이거는 특가법 위반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쓰기 전에 요것들 129조 1항에 성립하고
131조가 성립한다는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병의 예측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은 기본적으로 4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4천만 원을 뇌물로 전달 돈이라는 걸 알면서, 뇌물을 전달 돈이 알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 4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정의 예측은 133조 2항 후단에 나오는 제3자 뇌물 취득죄가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정이 1천만 원은 자기가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천만 원 소비한 거, 1천만 원 소비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앞에 똑같이 봤지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해서는 정한테 갑한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한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의 제척 관련돼 가지고 갑은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어요. 정한테 뇌물로 달라고, 병한테 뇌물로 전달달라고 정한테 4천만 원 줬는데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병한테 건너갔고 1천만 원은 정이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제척 관련돼 가지고는 4천만 원 전체 중에서 건너간 3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133조 1항에 뇌물 공유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 써버린 1천만 원, 건너가지 않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33조 2항 전단에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요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0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관련돼 가지고 이 특가법 위반인데, 병이 기본적으로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지 않은 부분, 그렇게 입건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 특가법 위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특가법에 적용되어 있는 특수 직무유기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에 쟁점 사항이긴 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이 못 썼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해설 기준도 보면은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써도 되고 직무유기가 흡수된다라고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의 제책 관련돼서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갑의 제책이 갑이 4천만 원을 다 건넸더라 4천만 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논의는 4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갑한테 제3자 뇌물 공유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요때 10회 변호사 시험 관련된 이 검찰 실무에서 나왔던 쟁점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정답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제책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 건네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뇌물 공유, 그다음에 건네가지 않은 중간에 배달 사고 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한다 이런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갑의 제책을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 먹은 병은 3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3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 관련돼 가지고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우리가 13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상의 뇌물죄에 적용 대상이 되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특가법 2조 1항은 형법 129조 수뢰 하나 사전수뢰, 130조 제3자 뇌물 제공, 그다음에 132조 알선 수뢰 를 범한 사람의 뇌물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131조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 적용 대상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결국 형법 131조 1항의 죄는 특가법 2조 1항 소정의 형법 129조 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전수뢰죄는 수뢰를 한 거기 때문에 129조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31조도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요 쟁점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냐라고 하는 쟁점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특가법 15조에 있는 특수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사안의 경우에 성립하는지 관련돼 가지고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 별도로 성립한다라고 봐도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뇌물을 갖다가
받은 정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수뢰에게 여기 뭐 뇌물에 공헌단 정하면서 교부를 받았으면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데, 이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4천만 원 전체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 얘가 그 중에 3천만 원 전달했는데 제3자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했는가는 범죄 성립의 영향이 없다. 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중간 전달책에 실제로 뇌물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 뇌물 전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133조 1항 전단의 뇌물 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여기 관련돼가지고 133조 1항 뇌물 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쟁점도 보면 될 것 같고, 특가법 적용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가지고 역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성립한다는 뭐 적극설, 소극설이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소극설이 판례 입장인데, 판례 입장은 정확히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기속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19년도 이제 8회 변호사 시험에도 제3자 뇌물취득, 뭐 증뇌물 전달죄라는 것이 성립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물죄 관련돼가 딱 나오면 거의 뭐 도식화돼 있기 때문에 도식화돼 있는 쟁점들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을의 배우자는 을과 상의 없이 전직 경찰관 정에게 이 돈을 피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마해달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건네주고, 정은 그 돈 전부를 피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돼 가지고 이 정이 저지른 돈은 뭐냐? 그러니까 을의 배우자, 을의 배우자가 이 정한테 3천만 원을 줬어요. 3천만 원을 줬는데 정은 그 돈 전부를 사경인 P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3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뭐 의뢰 체포 사실을 알아차린 병은 바로 형사처벌을 면한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필리핀을 도피했다가 귀국하였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정의 재책이죠. 정의 재책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 사항이 뭐냐 보면, 정의 재책은 기본적으로 제3자가 뇌물 전체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이고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에 대해서 133조 2항 후단에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 133조 2항 뇌물 133조 2항 후단에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면, 실제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전달한 금액이 정이 P한테 전달했을 때 전달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133조 1항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133조 2항 후단이 성립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뇌물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액이 3천만 원이지만 이건 뇌물을 전달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쟁점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죄책 보면 정의 죄책 관련돼가지고 제3자 뇌물취득죄 관련돼가지고 제3자 뇌물취득죄 전체 뭐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전달한 것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가법 적용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관련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12년도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 끝에 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년도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 시험에도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돼 가지고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이제 24년도 작년 모의 시험 1차에 나왔던 건데, 자, 갑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공무원 을을 찾아가 사건 무마를 청탁했습니다.
이제 갑이 저작권 위반에 이제 뭐 사이트를 운영한 건데 요를 찾아가 사건 무마를 청탁했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을은 사건 무마의 대가로 자신의 친구 병에게 금품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50g짜리 골드바 한 개를 병에게 주었고 병은 갑과 을의 그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을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그 골드바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이 이 을한테 사건을 청탁한 겁니다. 잘 봐달라고. 청탁했더니만 을은 그러면은 저기 자기의 친구가 있는데 자기의 친구 병한테 어 저기 막 금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갑이 얘한테 50g짜리 50g짜리 골드바 하나를 건네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병이 받을 때 병은 어떤 의미를 받았냐? 병 관련돼 가지고 병은 갑과 을의 그간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을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골드바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을과 관련돼 가지고 갑과 관련돼 이제 갑이 뇌물을 이제 알면서 받게 된 것 관련된 병의 생각으로 나중에 이제 병의 재측과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도 이제 계속 수사를 받게 된 갑은 병을 찾아가 을은 무식하고 이중인격자라고 소리치면서 골드바를 돌려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병은 골드바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관련돼가지고 다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 갑이 병한테 협박을 한 거죠. 돌려달라고 협박을 하면서 뭘 했냐? 재물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 공갈자가 될 거고 결국 이렇게 병은 다시 50g짜리 골드바를 돌려줬어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한테 공갈자가 성립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살해 2번 관련돼 가지고 갑을병의 예측을 논하시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갑 같은 경우는 뇌물을 갖다가 여기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은 133조 1항 뇌물공유죄가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뇌물공유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여기 이제 뭐 병한테 찾아가지고 을은 무식한 이중인격자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골드바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무식하고 이중인격자라고 소리친 것이 갑과 병이 둘만 있는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겠느냐 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병의 전파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성립한다라고 뭐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갑은 이제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된 것들은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갈자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 갑한테 뭐 돌려받을 권한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거는 불법 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인데 요 쟁점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쟁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과 관련돼 가지고 을은 결국 자기가 뇌물을 직접 반쳤고 제3자에게 받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을의 재책이 뭐냐? 을의 재책은 제3자 뇌물 교부자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교부라기면 뇌물 수수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한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수수자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제3자 뇌물 수수자 관련돼 가지고 이 병한테 공동정범의 어떤 그 의사가 있었느냐, 즉 기능적 행위지가 있었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골드바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의 어떤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뭐냐? 병은 의뢰 제3자 뇌물 취소 관련돼 가지고 이 제3자 뇌물 취소 관련돼 가지고 그걸 알면서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결국 방조범의 고의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핵심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쟁점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24년도 문제를 보면 뇌물을 준거를 하는데 가지고는 갑의 재책 제3자 133조 1항에 나오는
뇌물 공유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모욕죄 관련돼 가지고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성립한다고 봐도 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을과 병이 친구가 된 게 있는데 병한테 을의 욕을 한 것 관련돼 병이 그걸 소문내고 다닐 것이냐 하는 전파 가능성 여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뭐 관련돼 여기 보면 결론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병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론 도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학생들이 답을 잘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갈죄와 관련된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받도록 한 이 공무원이 의뢰대책 관련돼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느냐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을과 병과 을은 공동정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므로 을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병의 죄책이 그것이 과연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단순히 공동정범 정도는 공동정범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그냥 병의 생각은 을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는 그냥 뇌물수수에 제3자 뇌물수수에 방조범 정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방향으로 제시한 경우와 관련된 점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오해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2년도 이제 모의 시험 관련돼 가지고 역시 뭐 새로운 쟁점들이 나왔었는데 뭐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쟁점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틀어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 갑은 기름동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주거래 세무사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세무사 담당 직원 K에게 잘 전달해달라며 K에게 줄 돈 2천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도 보면은 갑이 세무사 을한테 2천만 원을 교부해요. 2천만 원을 교부했는데 자 관련돼 가지고 그 담당 직원 세무사 담당 직원 K 있는데 2천만 원을 이 을은 기본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관련돼 가지고 세무사 을은 결국 이 자기 전달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다 소비했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된 재책이 뭐냐 그러면 요와 관련된 재책만 따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갑은 뇌물로 전달할 돈을 K한테 뇌물로 전달할 돈을 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건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133조 1항 103조 2항 후단에 제3자 뇌물 전단이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갑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133조 2항 전단에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고 뇌물로 줄 돈인 줄 알면서 을이 받은 거 이것 관련돼 가지고 133조 2항 후단에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는 관련돼 가지고 역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건이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을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 먹어가지고 써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밑에 이제 주친 거 보면 을은 도시계획도 상에 자신의 단독주택 부지 경계선이 8m 도시계획 도로선과 90cm 정도 떨어진 채 평행으로 되어 있어 주택의 건축에 애로가 있다는 말을 건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에 이제 을은 자신의 토지 경계선과 도시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달라며 구청 담당 직원 병에게 부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을이 어떻게 했냐? 을은 다시 병한테 구청 담당 직원 병한테 도시계획 도를 바꿔달라, 변경시켜달라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병은 다음날 8시경 직원들이 퇴근한 민원실에서 갑의 주택부지 지번의 토지와 경계선과 관련돼 가지고
90cm 떨어져 평행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선을 지운 후 을이 바라는 대로 8m 도시계획도로 선을 관련돼 가지고 새로 긋고 이 도시계획도를 구청 지적서고에 비치했습니다. 이것 관련된 제책이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을이 이제 병한테 1,000만 원을 건네준 건 직접적으로 건네준 거죠. 그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133조 1항에 단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관련돼가 1,000만 원을 병이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병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도를 바꾸는 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이건 129조 1항 단순 수뢰죄가 아니라 이거는 131조 1항에 나오는 수뢰 후 부정사실자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단순 129조가 아니라 131조 1항에 나오는 수뢰 후 부정사실자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걸 관련돼 가지고 수뢰 후 부정사실자가 성립하는 거 이외에 지금 병이 한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에 변경을 가한 거죠. 근데 문서가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적도이기 때문에 공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병에 대해서는 공도화 변조죄. 그럴 지적도를 서고에 비치하기 때문에 동행사죄.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공도와 변조죄하고 행사죄,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실경이에요. 우리 판례가 실경으로 보는데, 그럼 얘하고 얘는 수뢰 부정사죄랑 공도와 변조죄는 뭐냐? 얘는 상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수뢰 부정사죄랑 행사죄도 뭐다? 역시 상경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랜다 가지고 이거를 우리 판례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이걸 한 번에 다 묶어서 이 병의 죄책과 랜다가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뭐 긍정한다, 부정한다 말은 없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동일한 효과가 나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죄책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가배 죄책 그래 가지고 제3자 뇌물 교부죄 133조 2항 관련돼 가지고 2항 전단에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의뢰 죄책 관련돼 가지고 제3자 뇌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관련돼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뇌물 공여죄 관련돼 가지고 이 뇌물 공여라고 하는 건 병한테 뇌물 준 거죠. 뇌물 준 거 관련돼 가지고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고 이제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수뢰 후 부정차죄가 성립하는데 공도와 변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전체는 상상적 경합으로 방하는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합에 따라 해결을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변호사 본시험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변호사 본시험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쟁점들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올해 변호사 모의시험에 25년도 10월 모의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출제하는 사람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이 실무 출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검찰 실무를 잘 모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갑이 을한테 뇌물을 전달해 달라고 병한테 전달해 달라고 뇌물을 건네주면서 병이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전달했을 때 그 부분을 옛날 같으면 갑이 전체 뇌물에 대한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은 뭐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22년도 모의시험 문제 관련돼 가지고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문제도 똑같아요. 뭐 19년도나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16년도의 문제도 뭐 크게 어려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쟁점들만 스스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국가의 일반 기능 중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공무방해죄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